국축 팬들의 궁금증과 이슈를 긁어주는 국축 취재단 하드캐리. 안녕하세요. 기획과 진행을 맡은 서우정입니다. 하드한 주제의 코어를 깊고 화끈하게 파고드는 국내 축구 콘텐츠를 지향하는 하드캐리 14회째를 맞았습니다. 길어지는 장마에도 K리그를 향한 열정은 뜨거운데요. 그 와중에 열린 여름 이적 시장 매일매일 깜짝 소식이 연속들인데 그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충격적인 소식의 연쇄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도 K리그와 국축을 하드캐리 해보겠습니다. 풋볼리스트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는 풋볼리스트 취재팀 축구 삼총사 구삼주가 함께하는데 오늘은 허인의 조효정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효용 기자 역대 두 번째 결장 2회 결석입니다. 비빔밥 먹으러 왔습니다. 비빔밥 먹으러요? 네. 비빔밥 진주? 전주. 네. 전주 FA컵 취재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매주 목요일에 이 녹음을 하는데 이번 주 약간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에 하다 보니까 FA컵 일정이랑 겹쳤고요. 그래서 오늘은 윤여영 기자 없이 두 기자와 함께 할 텐데 지난 한 주간 특별한 일 없었습니까? 저는 충남 아산 안산 경기를 주말에 다녀왔고요. 네. 오랜만에 조민국 감독의 진심 사커가 패한 그 경기 다녀왔습니다. 충남 아산 너무 잘해요. 네, 잘하죠. 정말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골이 안 나왔었는데 그날은 3골이나 넣고 그래서 최범경 선수가 프로 데뷔골 그리고 프로 데뷔 어시스트까지 하면서 좋은 경기 했습니다. 그 박동현 감독님이 조민국 감독님이랑 이제 조민국 감독이 스승이시고 네, 사제지간이죠. 이제 울산에서도 이제 조민국 감독님이 감독을 했고 박동영 선수는 그때 팀 최고참 선수였는데 이렇게 만나서 충남에 다 이겼죠 올 시즌 만나서 한 번 비겼고 두 번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조민국 감독이 경기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은 잘 가르쳤는데 좀 예의를 덜 배운 것 같다. 스승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거 아니냐. 승점을 1점 드렸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사실 1점 드린 거면 충분히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나. 그렇죠. 허인혜 기자는 주말에 어디 취재 갔다 왔습니까? 저는 이번 주는 취재 쉬었고요. 저 쉬었죠? 쉬었을걸요. 네, 쉬었던 것 같아요. 많이 쉬는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주말은 쉬었고 사실 제가 담당하는 구단이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수원 삼성이 왜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이슈가 매일 흘러넘치는 구단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저는 좋은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좋은 말을 해주고 네. 싶은데 그래서 그리고 항상 뭔가 이슈가 똑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뭐 가겠지만 이번 주에는 가려고 하고요. 수원으로. 경기를요? 네. 수원이 이번 주에 어디랑 한대 하죠? 이번 주에 어디였더라? 아까 보고 나왔는데 강원인가? 강원이었던 거. 강원 성남이 강원이랑 하는 것 같고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천이요. 아 인천 맞아 인천이요. 인천요? 인천. 그래서 무고사 무고사 없는 생각하면서. 인천이네. 네. 해볼만 한가요? 네? 해볼만 한가요? 무고사 없으면? 이제 좀 해볼 만하죠. 그래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여기서 이긴 팀이 안병준과 먼저 그러네요. 협상을 하도록 하자 이런. 안병준 더비네. 걸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인천도 사실 무고사 없으니까 없는 인천의 모습. 그렇죠. 무고사가 14골이고 수원이 13골이잖아요. 네. 무고사가 빠졌으니까. 저희가 네. 지난번 맞아요. 그 중간 결산 때 인천 무고사 팀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상 감독이 방송을 들으셨는지 어디 한번 우리가 무고사 없이 해보겠다 이것들아 이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인천 강원 경기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네네. 이제 경기 전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기자분이 무고사 팀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또 나왔었는데 네. 그게 그 상대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건 마찬가지. 상대가 문제 무고사 있어? 먹을 거야. 그게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거 살려 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무고사가 나가는 게 걱정돼서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무고사의 이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 여름은 우리는 조용하겠네라면서 이제 경기 스케줄만 챙겨보는 인천 팬들이 발칵 뒤집어지는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스테판 무고사 선수의 일본 J리그 빗셀 고베로의 이적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깜짝 놀라웠던 소식이었던 게 일단 무고사 선수 계약 1년 6개월 남았잖아요. 네. 재계약 발표할 때마다 언제까지 재계약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고 그 기간이 2023년까지였는데 그렇게 남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무고사 선수 이적 소식에 들려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거기다 인천이 그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는
주력 선수들이 나가는 것보다는 주력 선수를 지키면서 오히려 또 외부에서 적절한 이 영입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팀의 핵심 오브 핵심인 무고사를 이렇게 시즌 중에 뺏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뺏기게 되는 상황. 네, 지금 무고사 페이스가 올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뭐 K리그 최고의 선수죠. 그렇죠. 지금 리그 득점 1위, 18경기 뛰고 14골. 그러니까 이 이적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도 해트트릭을 또 작성을 했어요. 인천 팬들에게는 뭐 가장 든든한 선수고 벌써 동상 제작이 네. 거론이 됐잖아요. 세징야와 함께. K리그의 밈이죠. 네, 동상. 그러니까 리빙 레전드들을 동상에다가 집어넣는. 집어넣어야 된다. 갑자기 좀 나온 이적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띠용. 띠용했죠. 예. 처음에는 이게 그 인천 지역지, 인천 경기 네, 지역지에서 그렇죠. 나와가지고 팬들은 뭐 대수롭지 그냥 해프닝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설마 무고사가? 예. 근데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설마가.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진짜였죠. 그래서 제가 무고사 이적이 결정되기까지 급박했던 그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의 상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발단은 이겁니다. 무고사 선수의 기존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 계약이 이제 7월로 종료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고사 선수는 나는 결국 또 인천하고 재계약을 할 것 같은데 그때 굳이 에이전트가 무슨 역할을 할 게 없지 않느냐. 수수료가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 계약은 더 안 하겠다. 지금 여러분 내 에이전트와 당신들과의 계약은 이제 올해로 종료다라고 했는데 이게 에이전트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거죠. 큰 그렇죠. 고객 하나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고사와 계약을 다시 더 하려면은 이적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적을 옮길 계기를 만들어 줘야 네.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조건에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인천을 설득해가지고 인천에게서 지금 받는 대우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끌어내거나. 이게 7월까지가 계약이라 그랬으니까 당장 다음 달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번 여름 이적 신장밖에 네. 기회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고사 선수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사실 그 사이에도 어떤 해외에서의 이적 오퍼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무고사 선수 마음이 떠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가 상당히 다급해졌고 J리그 쪽에 이제 네트워크가 상당히 있는 회사기 때문에 J리그에 있는 이 좋은 구단들, 그러니까 좋은 연봉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구단들한테 지금 K리그에서 이런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인 기민 컨피덴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긴 했지만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 해외 이적 시 바이아웃. 바이아웃 조항을 가동할 수 있다. 100만 달러입니다. 알게 되니까 이게 J리그 구단들이 엄청 반응을 많이 보이고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지금 J리그 1에서 꼴찌를 18위죠. 하고 있는 이니에스타의 팀. 이니에스타가 몸담고 있는 그리고 비셀고베. 예전에 기성용 선수와 같이 뛰었던 무토? 네. 그 선수도 있더라고요. 뉴캐슬에서 무토. 뛰었던 무토도 있고 지금 네. 전현 일본 국가대표 상당히 질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전북과 울산의 연합군 그런 개념? 그런 팀이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꼴찌요. 네. 네. 근데 비셀고베가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쓰는 구단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브랜드 이미지 같은 것 때문에 기존까지는 좀 유럽에 엄청 유명한 그런 선수들을 좀 수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진짜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 동아시아 검증된 선수. 검증된 진짜 잘하는 선수를 좀 영입을 하려고 이번에 무고사에게 보얀도 이 팀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최소몇이 보얀. 맞습니다. 그런 선수 위주로 하다가 그쵸. 이제 이니에스타나 실속 있는 선수로 네. 데려오기로. 베르마일랜도 속해 있다가 이제 네, 여기서 계약을 베르마일랜드. 끝내고 이제 은퇴를 했고요. 베르마일랜도 이제 수원 삼성이랑 ACL 때문에 빅보드를 한번 온 적이 있었죠. 왔었었죠. 네. 그렇게 되니까 비셀고베가 이걸 물었고 바이아드 이적료 100만 불 오케이. 그리고 연봉도 지금 인천에서 받는 거에 2배를 주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제 6월 20일에 에이전트가 인천 구단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천은 늘 그렇듯이 무고사하고는 이제 계약 종료를 1년 남겨놓고 그동안 앞선 2번의 재계약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하고 무고사의 신뢰관계는 든든하니까 무고사한테도 올 연말에 재계약을 하자. 무고사도 뭐 좋은 조건이라면 오케이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엄청 다급해진 거죠. 왜냐? 바이아웃 조항이라는 거는
결국은 구단이 바이아웃 조항을 이제 받으면은 선수하고의 협상을 오픈을 해줘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인천도 다급해졌고 전달수 인천 대표이사가 이제 곧 7월 1일부터 구단주가 되는 시장친. 유정복 당선인을 만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무고사를 뺏길 상황에 처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유정복 당선인이 반드시 잡으세요라고 하면서 추경을 반드시 해줄 테니까 지금 무고사에게 상향된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잡아라라는 지시를 받아서 인천은 이제 20일 수요일 낮에 무고사 선수에게 세전 연봉 150만 달러에 이제 2025년까지 기존 계약이 2023년 종료인데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K리그 기준으로 엄청 파격적인 조건이죠. 그죠? 이게 하나로 따지면 연봉이 18억 원인데 지금 K리그에서 최고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가 15억 원의 세징야입니다. 그 세징야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연봉을 3년을 더 보장을 해주겠다. 리그 최고 대우를 해주겠다. 리그 최고 대우를 시민구단인데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고사 선수는 그날 열렸던 강호가 홍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고 이때 빗셀고베가 아마 더 높은 제한, 그러니까 연봉이 아니라 옵션을 수당과 옵션을 더 높이 주겠다. 오히려 해트트릭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인천에게는 좀 독이 된 악재가 거죠. 됐네. 23일 목요일에 조성환 감독도 무고사 선수에게 의향을 좀 물었고 무고사 선수가 아마 이적에 대한 뉘앙스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중용 전력 강화 실장이 무고사 선수가 한번 미팅을 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떠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반기 때 해온 것들 그리고 올 시즌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연말에 이적하는 것을 한번 제고해 줄 수 없겠냐. 무고사 선수도 그때는 뭔가를 보장할 수 없으니까는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그날 오후 저녁 시간대죠. 무고사 선수 에이전트 측에서 인천 측에 바이아웃을 통해서 이제 빗셀고베 이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전달했고요. 빗셀고베 측에 레터 도착을 했습니다. 무고사 선수는 24일 금요일 팀 훈련을 소화한 뒤에 그 다음 날 서울과의 원정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동을 했고 25일에 열렸던 서울 월드컵에 열렸던 경기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를 했죠. 그때 이제 무고사 선수는 득점을 못했고 인천이 0대1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이명주 선수가 헤더로 동점골 터뜨렸는데 이명주 선수가 인천 원정 팬들 앞에 가가지고 좋아하다가 무고사 선수의 시그니처죠. 그렇죠. 이 스트롱 셀레브레이션을 하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느꼈어요. 가는 거 맞네. 가네 무고사. 거피셜을 날린 겁니다. 그렇게 됐고 이게 분위기가 다 그렇게 되니까 중계 방송사에서도 경기 후 수훈 선수로 이제 이명주 선수가 아니라 무고사 선수를 선택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고 무고사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약간 눈물을 보였고 인터뷰 끝나고 이제 인천 팬들 앞에 가서 이렇게 가슴을 두들기면서 막 인사를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분위기가 작별 인사입니다. 이게 소식이 경기 전에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날 유독 인천 원정 팬들이 서울에 정말 많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2,000명이 왔어요. 원정 팬인데 2,000명. 그리고 2,000명이 왔었어요. 그 끝나고 이제 팬들이랑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데 팬들이 이제 뭐 꽃이나 선물 같은 걸 전달하면서 고마웠다고 무고사에게 얘기를 해서 그때 무고사가 많이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천 선수단도 경기에 이제 명단에 안 든 나머지 선수들도 모두 이날 경기장을 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무고사를 보내주기 위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고사 선수가 이제 팬들 앞에서는 뭐 어떻게든 눈물을 좀 참았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라커룸에 와서는 결국은 오열을 하면서 이제 동료들한테 이제 팀을 떠나게 됐다. 내 선택을 구단과 너희들이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동안 고마웠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못다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꼭 나중에 돌아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4년 반 만이잖아요. 그 정도 그쵸. 서로 많이 정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더 좀 아쉬운 이별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무고사 선수가 떠난 상황이 됐고 지금 이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수요일 오후까지도 아직 인천 구단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쪽으로 가는 이제 비자 발급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자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무고사 선수는 이미 빗셀고베 측하고는 이제 계약서는 주고 받았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섰다가 이제 부상이라도 당하면은 뭐 큰일 나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뭐 아마 곧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그렇죠. 리그 입장에서도 좀 큰 손실이 아닌가 이 정도 되는 선수가 떠난다는 게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6월 A매치 기간에도 무고사 선수가 5골을 터뜨렸고 그렇죠. 루마니아를 상대로는 해타트릭을 그 네이션스 리그 경기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확실히 지금 뭐라고 해야 돼? K리그 아시아권 수준의 지금의 경기력이나 컨디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유럽에서도 그 정도로 하는 선수니까. 그러니까는 엄청난 지금 이 상황 경기 컨디션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제 떠나게 됐으니까 인천과 K리그를 좀 아쉽고요. 이번에는 무구사라는 이 대단했던 선수와의 추억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대안이 있었죠. 대안이 그렇죠. 있었는데 기록만 보면은 뭐 대안이 넘사벽입니다. 380경기에서 198골. 이동국 선수에 이어서 역대 2위죠. 예, 이동국 선수 경기 수가 조금 더 많은 그렇죠. 상황. 네. 거기다 이제 득점왕과 리그 우승을 각 3번을 했고 시즌 베스트 11은 4번. 무고사 선수 기록을 보면 이제 129경기에 68골. 뭐 경기당 득점은 비슷비슷해요. 네, 근데 무고사 선수 같은 경우 우승보다는 팀을 이제 강등에서 구해내는 게 좀 더 익숙했던 입장에 있었던 선수고 개인 수상도 이제 리그 시즌 베스트 11은 없었고 이달의 선수상을 이제 2번 수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올 시즌 남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올해 남았다면 진짜 MVP가 유력했죠, 진짜. 이 상태라면. 네. 하지만 무고사가 이 대안의 어떤 위상을 넘어설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선수는 로맨스라는 부분. 그렇죠. 예, 이게 뭐 성적이나 기록에는 남지는 않지만은 팬들의 심장에는 저는 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로맨스는 이거를 이제 달성시켜주는 선수인 게 대안의 경우는 사실은 그 K리그에서 거친 팀이 이제 총 4팀이죠. 그렇죠. 예, 인천, 서울, 수원, 대구. 대구. 근데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적을 하는 엄청난 그 쉽지 않은 일을 선택인데. 진짜 쉽지 않은 본인 선택. 의사로 물론 그때 이제 네, 대안은 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자기는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그 팀이 하필 수원이었다는 게. 예, 좀 왜 하필 선택이 그게 수원이냐 엄청난 충격파를 서울 팬들에게 주고 갔고 그 뒤에 이제 2년 뒤 수원을 떠날 때도 좀 태도에 찝찝한, 예, 애티튜드에 좀 논란이 있었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선수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엄청나고 이것도 뭐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라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지만 서울 수원 팬들 모두 썩 딱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기억으로는 예. 지금 서울 팬들한테 대안은 당신의 레전드입니까라고 하면은 한 지금 6-7명은 누구요? 이런 반응이 아닐까. 그때 당시에 서울 팬들이 뭐 수원으로 이적했을 때 유니폼을 태우는 그렇죠. 그런 네. 뭐 영상도 많이 올렸고 예. 그만큼 네. 충격이 심했던 그리고 거죠. 수원 팬들한테도 대안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하면은 대구전에 저희 상대로 골 셀레브레이션 시원하게 했는데요라고 그렇게 할 거죠. 그러니까 무고사는 기록은 대안처럼 압도적이지 못하지만은 인천 팬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상대팀 팬들한테도 상당히 존중을 받는. 그러니까 워크 에식이라고 최근에는 그렇죠. 많이 표현해요. 워크 에식이나 상대팀을 대하는 그런 애티튜드, 리스펙트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미움을 안 사는 그렇죠. 예, 그런 선수였고 또 인천이 강등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구원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마다 골을 넣어줬고 팀이 결국 강등을 면할 수 있게 해준 선수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안과는 이제 다른 의미로 정말 리그에는 큰 추억을 안겨주고 이제 떠나는 선수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무고사와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허인혜 기자가 좀 리드를 해주세요. 네, 일단 무고사 선수와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은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인천 담당 기자죠 지금? 아니요, 인천 담당이 아닌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인천 담당 누구죠, 저희? 김정중 팀장.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2019년 11월에 풋볼리스트에 처음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 2월에 그때 수습 기자 신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선배 동행으로 동계훈련 취재를 그때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네. 네, 그때 장소가 남해 인근이었고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이제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이하로 굉장히 고된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아시죠? 굳이 그거를 강조를. 굳이 네. 지금 강조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그렇죠. 예. 아 이게 빌드업이에요. 네, 이렇게 힘든 와중에 아마 인천 취재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피곤해 다 지칠 대로 지쳐서, 네, 네.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그때 인천에 이제 김도혁 무고사 선수와 인터뷰를 잡았는데 뭐 김도혁 선수도 굉장히 그 선하고 대화도 재미있게 잘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뭐 기분이 좋았는데 솔직히 무고사와의 인터뷰는 긴장이 됐거든요. 왜냐면은 외국인 선수. 수습이고 외국인 선수고 그러니까 첫 외국인이었어요. 저희가 인터뷰한 첫 외국인 선수였는데 통역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좀 분위기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농담도 잘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걱정이었죠 그냥.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무고사가 입을 열자마자 그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 때문인지 네, 굉장히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고 그냥 외국인 Hi, hello. 네. 맞아요. Nice to meet you. 이러고.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랑 대화 나누는 기분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매너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통역사분이 통역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보통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통역사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고사는 통역사의 얘기를 듣는데 저의 눈을 쳐다보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얘기를 그냥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숨겨왔다. 30분으로 예정이 됐던 인터뷰가 40~50분까지 넘었는데도 뭐 무고사는 뭐 괜찮다 더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리고 좀 인천 팬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넘쳐 흘렀어요. 그때 인터뷰 당시에도 왜냐면 2018년에 19골 2019년에 14골을 넣었어요. 2020 시즌을 앞두고 또 이적설이 있었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뭐 팬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떠날 생각 없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함께 축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적설을 한 방에 정리하는 멘트까지 했고 그리고 그때 기사에 제가 쓰려고 찍은 무고사 사진이 굉장히 마피아처럼 나와서 네,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DSLR 아예 처음 찍어봤고 사진을 찍을 일은 없잖아요. 제가 저 혹시 거기서 했나요? 저기 호텔 힐튼 리조트? 리조트 네. 근데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거기가 좀 조명이 좀 어둡죠. 맞아요. 네, 사진 찍기 좀 애매한 데이긴 한데 네 잘못 찍은 거죠. 마피아처럼 찍었다. 동유럽 마피아. 동유럽 마피아. 왜냐면 앉아 있는 자세도 이렇게 소파에 네. 이렇게 막 뒤로 이렇게 퍼져서 앉아 있는데 어둡기까지 해가지고 아직까지 좀 그 사진은 좀 미안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인천의 팬분들이 가장 아쉬울 거 아니에요. 이 무고사 선수가 떠난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 팬들의 추억담을 많이 가져와봤어요. 그중에 인상 깊은 거를 몇 가지 꼽았는데 일단 첫 번째 팬, 이 무고사의 축구화를 구해주던 인천 명예기자단 출신 익명 요청을 했습니다. 축구화를 구해주던. 네, 이 무고사의 축구화를 직접 경기 무고사가 원하는 네. 축구화. 무고사가 찾던 축구화 모델이 연식이 좀 지난 275 사이즈 미즈노 축구화였는데 그 특정 축구화를 딱 원하는 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무고사가 한국에서 그 축구화를 구하는 게 굉장히 애를 먹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그 매니저 중에 한 명이 이 축구화를 좀 구해줄 수 있는 사람 없냐 했을 때 그때 이제 인천 명예기자단에서 활동을 하던 그 해당 팬이 자원을 했대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뭐 방문해보고 구글 검색 등 총 동원해서 발품을 팔았고 결국 판매처를 알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고사에게 축구화를 전달을 해서 자기가 준 축구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고사가 경기 뛸 때 발만 쳐다봤대요. 무고사에. 네, 자기가 내가 보내준 거. 축구화를 신고 있나. 그러니까 막 만약에 그 축구화를 신고 골을 넣어요. 그러면은 이 팬은 뭐 어디 자랑할 곳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속으로 혼자 엄청 뿌듯해가지고 저 나 때문에 넣은 거죠. 네, 무고사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무슨 축구화지? 무슨 색 축구화인 거예요? 이게 미즈노. 아마 최신 축구화를 안 신는 선수들이 있어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자기 발 볼이나 이런 거가 편안한 모델을 한번 딱 꽂히면은 그걸 계속 이어가는 편이거든요. 무고사 미즈노 축구화 한번 네. 지금 저거 뭐야? 저거 여기 있다. 아. 제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래요? 네. 저는 근데 풋사라로. 레뷸라구나. 네. 특정 제품 모델을 얘기한 거는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이 당시가 아마 이 글이 올라온 게 2019년 글 같은데 예. 이게
당시에는 3세대 제품까지 나왔는데 예. 무고사는 네 무고사는 아직 맞아요. 저런 선수들이 있어요. 레골라 2를 그래가지고 저렇게 마음에 드는 축구화는 수십 켤레를 미리 사놨다가 왜냐면 단종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는 선수들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걸 구해주신 분이군요. 네, 그 축구를 구해준. 음. 처음에 그런 무고사,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무고사가 J리그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고별전이 됐잖아요. 네. 그때 경기를 뛰고 그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내가 축구하고 그래서 개고생했는데. 네. 벗어 덮고 가라. 그리고 또 재밌는 팬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무고사 덕분에 이제 아내를 축덕으로 만든 또 성준석 님이라는 분인데 네. 연애하면서 이제 새벽에 해외 축구를 매번 챙겨보는 거를 이 그때 당시 지금은 와이프예요. 근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굉장히 그걸 싫어했고 데이트를 하면서도 휴대전화로 맨날 K리그 현황을 체크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싫겠다. 네.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네. 솔직히 결혼 전에는 그런 미친 짓은 못하겠다. 앞에 있는 여자한테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데이트 코스를 그때 짜다가 할 게 없어서 이제 이동국 김남일 선수의 외모를 빌미로 그러니까 숭이 아레나에 아내를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상대팀 선수를 빌미 삼아. 아니요, 그때는 이제 그때 무고사 김남- 없을 때 그냥 이제 이동국 김남일 보러 선수만 가자. 데리고 네, 네. 잘생겼으니까 보러 가자 해서. 근데 그때 인천이랑 전북 경기였는데 그 CR도 안 먹혔대요. 아 그때는 한번 시도했는데 네, 시도를 했는데 아 김남일 선수가 그때 인천 소속이었고 네. 이정우 선수 전북 있을 때. 네, 한참 전이죠 아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도 CR도 안 네, 막혔다. 네. 근데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무고사 덕분이라고요. 2018년에 우연치 않게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원정 경기를 보러 갔는데 그때 무고사가 부상으로 인천 명단에서 빠져가지고 W석에서 축구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때 당시 여자친구죠. 이제 아내가 무고사랑 사진을 같이 찍더니 뭐 눈에 뭐가 씌인 듯이 인천 서포터즈가 됐대요. 아 김남일 감독으로 안 됐던 게 네, 무고사 김남일 이동구. 그쵸? 근데 솔직히 무고사 잘생겼어요. 잘생기긴 그렇죠, 했죠. 잘생겼죠. 네, 맞아요. 네, 저도 무고사가 2018년 처음 왔을 때 주변에 있는 그 여성 기자들이랑 논의를 하면서 이 친구 사진을 한번 보여줬는데 그런 얘기 있어요. 수염이 없으면 더 잘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독일에서 뛸 때는 또 무고사 선수가 그 20대 초중반 때는 수염을 안 기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를 봤는데 진짜 무슨 꽃미남 같아요. 헐리우드 배우처럼 생겼어요. 네. 무고사 뭐 미넨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올 건데 저 있네. 오, 네. 굉장한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염 있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 여성 기자분들은 이제 저 친구 수염 없으니까 엄청 잘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고사가 처음에 인천에 입단했을 때도 그 약간 수염 기른 상태였었는데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무고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이 이제 예, 그렇죠. 완전 M이 됐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다들 지적하는 무고사 선수의 머리 오른쪽 요 살짝 뒤쪽에 동전 구멍이 하나 생겼죠.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예, 그걸 보면서 그래 무고사도 이 강등 스트레스가 잔류 스트레스가 엄청났구나. 저기 저거 진짜 잘생겼잖아요. 입단할 때 사진. 네. 그렇네요. 잘생겼어요. 되게. 입단할 때 이제 로고 엠블럼 앞에서 찍은 사진. 네, 풍성해. 엄청 풍성해 지금 보고 있으면. 그러네요. 이때는 엄청 풍성했네요. 저기 밑에 막 저 수염 저 젊을 때 보면 엄청 풍성축이다. 네, 되게 그랬는데 강등이 이렇게나 위험한 얘기. 이렇게 힘들고 진짜. 네. 그럼 뭐 김학범 감독이 한 10번 경험하신 건가? 노코멘트. 저는 한 네. 번만도. 근데 그러니까 여성분들 시선에서는 진짜 무고사 되게 잘생기게 느낄 수 있죠. 키도 크고. 188이니까는 네. 엄청 길쭉하고 멋있어요. 그렇죠. 그 지금 이 성준석 님의 그 아내분은 일 쉬면서까지 이 원정 경기를 챙기고 그때의 그 축덕 커플이 이제는 축덕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로 이제 네. 혹시 2세가 태어나면은 스테판으로 곧 일본 원정을 가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겠는데. 그 안에 뭐 네 있습니까? 엄청 많아요. 네. 일단 좀 빨리 좀 지나가 볼게요. 네. 이 무고사의 어마어마한 경기력이 가장 생각난다는 또 직위원정대의 오쿨찌님 저분. 있는데 네 쿨찌님. 쿨찌님은
좀 경기가 많이 기억이 난다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2019년에 울산전 평일 경기였고 인천이 그때 순위가 강등권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 선제골과 또 추가골까지 내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무고사가 만회골을 넣고 또 88분에 동점골을 넣는 순간 이 순위가 완전 떠들썩했다고 해요. 근데 또 바로 이근호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아 진짜 경기 뒤집기 어렵겠다 싶었는데 그때 무고사가 이제 헤트트릭 울산을 상대로 무려 울산을 상대로.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스플릿이 시작된 뒤에 열린 첫 번째 경기 성남 원정이었는데 그때 고 유상철 감독님의 투병 사실이 알려진 다음 경기였거든요. 예, 맞아요. 네. 탄천에서 직접 응원을 했다고요. 이 오굴지님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는데 그때도 이 무고사의 프리킥골 한 방으로 승리를 했고 그 승점으로 이제 인천이 잔류를 했대요. 그때 수비벽 아래로 깔아가지고 차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이겼어요. 네,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경기가 끝나고 이제 모든 선수들이 이제 또 상황인지라 좀 눈시울을 붉혔던 이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때 무고사가 팀을 위해서 또 그리고 유상철 감독님을 위해 뛰어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런 경기들의 기억을 하면서 또 좀 무고사와 다시 함께 로맨스를 써보고 싶다 이렇게 또 미래 다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 가져온 그 글인데 이분도 지기원정대 소속에 있는 임방댕 예. 임방댕님인데 방댕이? 뭐 예. 그런 거겠죠. 아. 여성분이세요. 임방댕님이 외친 이제 위아 스트롱 인데 무고사를 생각하면 첫 번째로 이제 스트롱 세레머니가 떠오른다고. 이거는 저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천 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무고사의 동상을 꼭 세우자고 이렇게 항상 말하곤 했는데 인천 팬들의 이런 열정적인 지지가 있었던 건 무고사가 단지 골을 잘 넣는 선수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인천 팬들의 정체성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준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천 팬들도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거의 무조건 두 팔을 들고 스트롱 세레머니를 포즈를 취한대요. 그러니까 스트롱 포즈가 이 한 선수의 세레머니를 넘어서 이미 인천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인천은 강하다. 네. 인천은 강등되지 않아. 인천은 죽어도 살아남을 거야. 우리는 강해. 네, 그거죠. 예. 그래서 뭐 19년도 창원 원정 경기에서 이 잔류가 확정되고 무고사가 카메라에 대고 I always say we are strong. I always say we are strong. 잘하시는데요? 성대모사를 그냥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인천은 강하다라는 믿음을 좀 강하게 심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이런 이게 토론을 하시면서 또 눈물을 울컥하셨네요. 네, 아니 울컥이 아니라 그냥 눈물을 예. 쏟으셨어요. 눈물을 그냥 쏟아서 동상에 네. 집어넣을 걸. 못 가게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미리. 네. 그 막 인천은 항상 뭐 강등권 경쟁을 자주 했잖아요. 올해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축 처져 있을 때마다 무고사가 이제 서포터적으로 와서 좀 응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용기를 좀 북돋아 줄 때마다 마법처럼 좀 응원할 힘이 쏟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무고사의 그런 이런 우리는 인천은 강하다 뭐 이런 정신에 굉장히 팬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최근에 무고사의 팬 서비스를 보고도 정말 놀랐다고 했는데 이 인기가 가장 많잖아요 인천에서. 그러니까 좀 팬들이 사인이나 뭐 사진 요청을 가장 많이 하는 선수라고 하는데 이제 시큐리티가 팬들 위험하니까 좀 막았을 때도 무고사는 맨 뒤에 있는 그 팬분까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 그 사진 찍어주고 사인해주고 뭐 그래서 이 무고사 선수를 인천 팬들은 퇴근이 가장 오래 걸리는 선수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무고사 선수가 이제 해트트릭을 했던 경기 강원전에서 해트트릭을 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 이제 딸 루치아와 함께 서포터즈석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인천 팬들이 다 같이 무고사의 이제 콜송을 부르고 마지막에는 루치아 콜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루치아가 또 막 익숙한 듯이 팬들의 목소리에 막 좀 춤을 추고 또 손바닥 키스를 좀 날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팬들도 우리도 무고사의 가족이 된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루치아고 아들이 스테반. 그러니까 아빠 이름은 스테판이고 아들 이름은 스테반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진짜 송도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보통은 이제 가족들은 시즌 개막하고도 좀 지나서 들어올 때가 있는데 무고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해요. 그 정도로 무구사 아내하고 아이들, 장모님도 이제 같이 산다고 하는데 네. 한국에서의 삶을 되게 좋아했고. 근데 뭐 떠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돼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었고, 여러모로 또 최근에 무고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아버지를 이제 암으로 잃었고, 올해 아내도 이제 암, 물론 네, 그렇죠. 극초기긴 합니다만 극초기에 발견돼서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뭐 상태는 괜찮다고 하는데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좋은 상태라고 하지만 그런 일을 이제 2년 사이에 연달아 겪다 보니까 뭔가 가족에게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이제 무고사 선수를 되게 항상 케어해주는 구단 직원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해요. 무고사 심정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고사가 헤트트릭을 했던 인천 강원 경기 제가 취재를 갔었던 경기였는데 그 경기 이후에 이제 그날 아무래도 헤트트릭을 했으니까 수훈 선수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인터뷰를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질문 중에 뭐 가족이랑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 둘 말고는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도 자기는 축구랑 가족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축구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무고사는 특히 최근에 이거 직전 회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 시즌 제가 인천 원정을 가기만 하면 무고사가 엄청난 활약을 했거든요. 대구전에 2골을 넣었고 무고사 부적이었습니까? 네, 강원전 3골 넣었고 그래서 진짜 대단한 선수다. 그리고 엄청 프로페셔널한 선수라고 생각을 한 게 앞서 이제 호정 선배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과정 중에 이제 강원전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이적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네. 근데 그때 경기 전후로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와중에도 아무런 물론 티를 안 내는 게 당연하지만 뭔가 아무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경기에 그냥 올인하고 집중하는 모습 보여줬고 이래서 정말 대단한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프로페셔널이었었고, 맞아요. 웬만하면은 이제 어쨌든 인천이란 팀에 대해서도 그런 좀 감정이 라이벌 관계라든가 숙적 관계라든가 이러면은 그런데 이제 뭐 인천을 욕할 수 있지만 뭐 무구사 선수를 어떻게 뭐 이렇게 비하한다거나 이런 걸 거의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싫어하는 네, 팬들도 상대팀 네. 팬들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부럽다? 그렇죠. 부러워하는 팬들이 부럽다. 많았죠. 저런 우리도 무고사 같은 공격수 앞에 있으면은 우승할 텐데 뭐 이런 말은 있었지만 그래요. 정말 떠날 때가 돼서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만큼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의 퍼포먼스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항상 보여줬던 선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무구사와의 아름다웠던 이야기는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저희가 조금 이 이적을 놓고 좀 진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그를 지배하던 그런 퍼포먼스를 펼치는 슈퍼스타가 시즌 중 떠나는 상황은 K리그 입장에서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1, 2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고 좀 팬들은 충격받고 미디어들은 바빠지고 그 후폭풍이 계속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막 기록에 도전을 하고 정말 리그의 이 상황을 들어다 놨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뉴스가 쏟아지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적. 이적합니다. 이래가지고 해외로 이적합니다. 이래가지고 뭐야? 그래서 김이 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K리그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효정 기자가 좀 리드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 사례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좀 굵직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선수가 이적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적을 한 여파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할 선수는 김진수 선수입니다. 네. 2020년 8월에 갑작스럽게 사우디 알나스르로 이적을 했죠. 근데 이적한 타이밍이 여름 이적 시장 우리나라는 이미 종료가 된 시점이라 사실 전북이 당장 보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 당시 2020 시즌 김진수는 17경기 중에 15경기에 출전했고 2도움을 기록했던 전북 핵심 수비수였습니다. 당연히 전력 타격이 불가피했죠. 그래서 바로 이적하자마자 전북이 그 센 전북이 1무 2패로 갑자기 3경기 무승을 거뒀습니다.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김진수 괜히 보냈나? 막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제 전북은 보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존 자원 이주용이나 최철순 이런 선수들을 왼쪽 풀백으로 활용하면서 잔여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뭐 이 당시 우승을 차지하긴 했는데 김진수 선수 이적을 기점으로 승률이 76%에서 60%로 떨어졌고 경기당 실점이 0.67 실점 정도, 65 실점 정도에서 1실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즌을 끝나고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다시 이적 시장이 열렸으니까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김준수 선수 자리를. 근데 리그에 마땅한 자원이 없었죠. 뭐 강상우 선수나 뭐 오른쪽이지만 김문환 선수를 당시에 영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무산됐고, 제 기억으로는 정우재 선수를 그렇죠. 엄청 원했는데 네. 제주하고는 이제 재계약이 돼버리면서 네, 그래서 데려갔지. 그런 거절도루가 계속 나왔어요. 전북이 네. 그때 뭐 정우재 또 누구 있었지? 레프트 쪽에 하여튼 한 두세 명의 선수 영입이 계속 무산돼 버리는 바람에 사실 김진수의 무게감, 존재감을 메울 만한 수비수가 리그 자체에 많지 않은데 그 선수들은 이제 각 그렇죠. 팀에서도 굳이 내줄 생각이 없는 왜냐면 선수거든요. 대표팀의 주전 레프트 그렇죠. 백의 대체자라는 게 한국 선수로는 존재를 하기가 네, 그래서 결국 전북은 이제 오른쪽 풀백 이유현, 왼쪽도 소화 가능한 이유현 선수를 영입하면서 시즌을 그 이적 시장을 마무리했는데 네. 사실 공백은 여전했죠. 뭐 김진수 선수가 워낙 큰 선수니까 그래서 여름에 사살락까지 영입을 준비하면서 네, 완료했는데 동남아시아 쿼터. 결국 돌고 돌아서 김진 선수의 공백을 다시 김진수를 영입하는 방법대로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살락 오고 2주 뒤인가? 바로 이제 김진수 네, 임대가 김진수 임대가 돼가지고 네, 역시 김진수의 대체자는 김진수다. 그렇게 돼버렸죠. 1년 만에 네. 도저히 네.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1년 전에는 또 전북이 스타를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신욱 선수인데요. 2019 시즌 도중에 그 전 시즌까지 이제 전북의 감독이었던 최강희 감독의 부름을 받고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선화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때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그 당시에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봉이 50억, 뭐 이적료가 70억에 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근데 이제 김신욱 선수가 당시 기록이 2016년에 전북에 합류했는데 118경기, 37골, 9도움이었어요. 네. 사실 이거 자체는 이제 엄청난 뭐 득점이 엄청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평범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시기에 뭐 전북이 2위, 1위 김신욱 영입한 다음에 그리고 4년 연속 득점 1위를 했어요. AF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중심에 김신욱이 있었는데 특히 2016 시즌은 가장 폼이 좋았습니다. 17경기에서 9골. 이적 직전 시점에 페시치 FC 서울의 페시치와 득점 공동 1위였고요. 그러니까 2019 시즌. 네, 2019 시즌. 이적했던 그 시즌. 그렇죠. 2019 그 시즌 중에 이적 네. 직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득점 1위였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팀 내 2위였던 이동국, 문선미 선수와 4골 차. 뭐 팀에서 가장 주 득점원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김신욱 선수가 이렇게 떠나고 나서 대체자로 호사 선수,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11경기 4골로 무난한 활약을 했지만 부상으로 이제 시즌을 아웃됐고, 그리고 김승대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데뷔전에서 다 보여주고 데뷔전에 일시불을 네. 했죠. 네, 네. 데뷔전에 그 서울전. 특유의 움직임으로 라인 브레이킹. 네, 한 골을 넣고 근데 그게 다였다. 그 이후에 이제 고명일 선수가 전역을 했는데 6경기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김신욱 선수가 이적을 한 기점으로 이제 승률이 63%에서 53%로 줄었고요. 그리고 FA컵 이제 김신욱 선수 이적 이후 첫 경기였던 32강 FC 안양전에서 무득점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때 팔라시오스한테 당해가지고 네. 졌었죠. 이제 결국 2020년 전북이 공격수를 다시 보강을 했죠. 지금은 이제 라스 선수로 알려진 벨트비크 선수, 그리고 안양에서 조규성 선수를 데려왔고, 근데 그걸 해결이 안 돼서 그해 여름에 다시 구스타보를 데려왔는데 또 해결이 안 됐죠. 5년 만에 팀 득점 1위를 내줬습니다. 2020 시즌에. 그래서 그 다음 시즌이죠. 이제 2021년 겨울에 결국 일류첸코까지 영입하고 나서야 뭐 일류첸코 구스타보 체제로 지난 시즌 다시 만회를 했죠. 김신욱 공백을 결국 메울 수 있었던 방식은 구스타보와 일루첸코를 모두 다 전방에 세우고서야. 네. 전방이, 전방이 든든했다. 뭐 거의 2년 만에서야 메울 수 있었다. 그 이전에 사실 또 전북 사례인데요. 전북이 워낙 스타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죠. 아무래도 전북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에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에두 선수는 원래 수원에서 뛰었었던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6년 만에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뭐 샬케에서 뛰었고 이러다가 K리그로 복귀를 했는데 반년 만에 2015 시즌 겨울에 왔다가 여름 이적 시장 반년 만에 허베이 화샤 싱푸 중국 2부 리그에 당시에 있었는데 당시에 돈을 막 쓰던 신흥 네. 강호였죠. 이적료가 30억 자유계약으로 데려왔는데 30억 그 연봉이 30억 선으로 그 당시에 추정이 됐었는데 뭐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허베이가 중국 2부 리그 소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네.
했죠. 한참 돈을 많이 쓰던 네. 시기였죠. 중국 슈퍼리그 자체가. 그 이제 에두 선수가 그 당시 기록이 20경기 11골 3도움이었습니다. 역시 득점 1위였고요. 2위 팀 동료 2위 득점 2위였던 팀 동료 이동국 선수와 같이 전북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두 선수를 보내고 나서 전북이 보강을 했는데 이제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뛰었던 우르쿠 베라 선수. 장신 타깃형 네. 선수였었어요. 이 선수가 직전 시즌에 스페인 2부 리그에서 17골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큰 기대감을 받았고 여기에 더해서 이근호 선수 지금은 대구에서 뛰고 있는 이근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때 중동에 있었었죠. 네 엘자이시 엘자이시. 있었던 기억이 걸로 나요. 하는데 지금은 이름이 저기 남태희 선수가 있는 팀으로 합병이 됐습니다. 예, 아. 카타르 그 알사드 말고. 예. 네 아무튼 그렇게 두 선수 데려왔는데 그런데도 못 메웠죠. 네, 공백을 못 메웠습니다. 베라는 6경기 무득점에 그쳤고요. 예. 이근호 선수는 15경기 4골을 했지만 뭐 에두 선수만큼 넣어주진 못했죠. 그리고 뭐 중도에 이제 계약이 해주겠던 애닝요 선수 대신에 루이스 선수도 데려왔었는데 뭐 루이스 선수도 이전만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역시 승률을 따져보면 에두 이적 기점으로 65%에서 50%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에두가 이적하고 난 다음에 열린 첫 번째 ACL 경기였던 8강 관바 오사카전에서 패하면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때 제가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요. 우르쿠 베라 선수가 이때 유일한 골을 하나 한 골.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점이 돼가지고 가는 거 싶은데 마지막에 전북이 한 골 더 그렇죠. 먹어가지고 이제 탈락을 했었어요. 리그에서는 베라 선수가 무득점이었지만 네. ACL에서 한 골 넣었는데 그때 그거 이때 넣었었으면은 뭐 그래도 베라 밥값을 한 거였는데 한 골로 일심을. 일심을 했다고 할 건데 예, 탈락을 했지. 결국 이제 전북은 그해 시즌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김신욱을 영입했고 전년도 득점왕이었죠. 울산에서 데려왔고 뭐 이종호, 로페즈 등을 영입하면서 분노에 영입을 했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여름엔 다시 에두 선수가 복귀를 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베라는 이제 밥값은 물론 뭐 아이스크림 값도 못한 준비한 드립인가? 회심애들이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봐서는 한 31골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31골을 넣을 줄 알았는데 예. 3골도 넣지 못하고 예. 근데 저는 이 마지막에 나올 이 선수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무고사 사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014년 6월 포항에서 아라인 아랍에미리트 리그로 이적한 이명주 선수입니다. 당시 K리그 역대 최고액인 약 50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로 이적을 했는데요. 그 당시 말 그대로 대형 미드필더, 리그를 지배했던 미드필더였잖아요. 예. 2012 시즌에 신인상을 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영플레이어상으로 바뀌면서 신인상이라는 이름으로는 마지막으로 받은 선수가 됐었고 그 다음 시즌은 바로 MVP 후보에도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4 시즌 이때가 진짜 대단했는데 11경기 5골 9도움. 이때가 월드컵이 있던 해라서 좀 전반기가 일찍 마감이 된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11경기밖에 치러지지 않았는데 그 경기에서 5골 9도움 14개 공격 포인트를 했고 예. 이 기록이 득점 3위, 도움 1위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공격 포인트는 당연히 1위였는데 또 이 당시 기록을 세웠던 게 10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하면서 당시 최다였고 경기 연속. 네.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이명주 선수 이 정도로 대단한 선수가 떠나고 나니까 포항의 피해가 엄청났죠. 포항이 그 전 시즌에는 우승을 했었고 2014 시즌 이명주 선수 이적 전에도 1위였어요. 2위 전북과 승점 4점 차이가 나는 1위였는데 그때가 이제 포항이 세곡 축구라고 하는 황선우 선수, 예, 네. 외국인 황선우 선수 감독. 없는 네. 그렇죠. 그쵸. 예, 팀으로 운영을 할 때였죠. 네,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그 엔진 역할을 했던 이명주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곧장 FA컵 16강, ACL 8강에서 모두 FC 서울에 패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승률은 뭐 반토막이 났었네요. 네, 승률이 이제 67%에서 리그 승률만 따진 거거든요. 67%였는데 3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승률 리그 전체 자체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1위 전북보다 4점 앞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명주 선수가 떠나고 나서 마지막 종료 시점 기준으로 1위 전북의 승점 23점 뒤진 4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명주 효과로 거의 27점이 빠져버린 거네요. 그렇죠. 역전이 완전 제대로 된 거네 이거는. 당시 이제 신인이었던 지금은 이제 대단한 선수가 됐지만 손준호 선수가 열심히 공백을 메우려고 시도를 했으나 혼자 뭘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때 진짜 기억을 하면은 이명주 선수 이때 16강 ACL 16강이었나 8강에서 전북하고 포항이 붙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도 전북이 이명주를 못 막아가지고 완전히 진짜 탈탈 그냥 예, 무너졌던. 그 경기가 아마 그 마지막 경기였던 걸로
그 이후에 이제 16강이었겠네요. 네. 그러면은 16강. 월드컵 휴식기가 이어지면서 그 정도로 정말 이명주 선수는 대단했는데. 대단했어요. 그랬는데 이 선수가 떠나고 나서 마치 주춧돌 하나 빠져버린 집처럼 다 무너졌죠. 다 포항이. 무너졌고. 이 이명주 선수는 이제 공교롭게도 현재 무고사 선수가 이탈한 인천에 있고 마지막 경기에서 골을 넣었고 무고사가 여러분 무고사가 간대요라고. 사실 이명주 선수가 이걸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무고사 이적 후에 좀 걱정을 할 수도 있는 선수가 아닌가. 자기가 빠지고 포항이 어떻게 됐는지 봤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는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 활약을 이어가다가 김이 새버렸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했는데, 근데 김이 새도 사실은 금융치료로 보상을라도 받으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돈이라도 남으면. 지금 저희가 언급한 선수들 보면은 대부분 이정료가 뭐 김준욱 50억, 7, 뭐 50. 애도 뭐 2부 리그 가는데 30억, 이명주 이명주 50억 이 정도인데요. 무고사 선수는 문제가 이정료가 12억, 13억. 100만 달러. 바이아웃이 금액이 애초에 그 높지 않아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이제 구단이나 선수가 받아가지고 이게 되는데, 무고사 같은 경우에는 인천은 정말 거부하고 싶은 조건인데, 그죠. 거부하고 싶은 제안인데 이게 바이아웃이라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가 이거는 구단의 선택권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아웃이라는 건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통용이 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타 구단으로부터 우리 핵심 선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방어 장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대다수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의 많은 리그들이 보면은 이 선수를 데리고 올 때에 드린 이적료의 뭐 3배, 4배. 그렇죠. 예. 뭐 저 누구야? 은바페 같은 경우는 바이아웃이 거의 조 아니에요, 조? 지금 이번 재계약하기 전에도 네. 거의 한 3천억 정도. 그렇죠. 스페인 라리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무조건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상에 그 좀 지키고 싶은 선수들 다뭐 몇천억씩으로 해놓죠. 예. 수천억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엄청 바이아웃이 그렇죠. 높게 형성이 돼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금액이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접근하는 걸 일단은 차단을 시키고 구단이랑 얘기를 해서 너네 협상을 해야 돼라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이 바이아웃이 존재하는데 이게 뭔가 유럽의 바이아웃과는 다른,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K리그가 갖고 있는 지난 한 10여 년 이상의 어떤 숙명, 셀링 리그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에게 좋은 거래를 좋은 선수를 넘겨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 문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번 여름에 지금 무고사도 무고사고 리그 안에서 이동이긴 하지만 경남의 이제 윌리안 선수도 이 그렇죠. 바이아웃이 작동이 돼서 지금 경남에서 대전으로 갔고 지난 주말에 대전 데뷔전을 치렀죠. 골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무고사가 이적 같은 경우도 바이아웃에 대해서 조금 우리 K리그 구단들 자체가 갖고 있는 인식이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 윌리안 선수도 바이아웃이었으니까 이적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팬들께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이아웃을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구단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K리그의 어떤 씁쓸한 현실 뭐 이런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특히 시도민 구단의 경우에는 뭐 기업 구단이나 뭐 해외 리그 구단이랑 자금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를 이제 영입할 때 어쩔 수 없이 바이아웃을 넣어주면서 야 이거 나중에 이 정도 금액 오면 딴 데 보내줄 테니까 일단 우리 구단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삽입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경남에서 이번에 대전으로 이적한 윌리안도 그런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 윌리안이 이제 2019년 한국 무대로 들어와서 광주 FC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그 첫 시즌에 광주에서 펠리페 선수와 네. 함께 광주를 승격으로 이끌었고, 그 다음 시즌에도 K리그 1에서 17경기 5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1부 리그에서도 통한다 이걸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FA로 풀렸죠. 이제 많은 구단들이 관심을 보였고, 당연히 이제 경쟁력이 입증된 선수니까 K리그 1에서도 관심을 보였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FC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제주 이런 팀들이 다 상당히 이제 상위 팀들이 그렇죠. 관심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윌리안 선수를 낚아챈 구단은 경남이었죠. 경남은 네. 그 당시 이제 승격을 노리면서 뭐 많은 베팅을 하고 있던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뭐 저기 경남 저기 클럽하우스 하만에 뭐 유전 터졌냐고. 그렇죠. 예, 그런 그때 얘기 막 많이 대단한 했었어요. 선수를 많이 데려왔는데, 윌리안, 에르난데스,
그렇죠. 이정엽 선수도 그때 데려왔고 그렇죠, 맞아. 딱 네, 그 강등됐는데 막 분노의 영입을 막 네, 경남이 한 거죠. 했죠. 그래서 이제 영입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하고 이제 윌리안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리그 가지 마. 대신에 우리 팀에 오면은 연봉도 이만큼 주고 바이아웃해서 나중에 너 나가고 싶을 때도 가게 해줄게. 어렵지 않게 나가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꼬신 거죠 결국.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설정된 바이아웃 금액이 50만 달러로 알려져 있죠. 네. 뭐 6억 정도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액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적 시장마다 여러 구단들이 다시 경남의 윌리안에게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는 그 당시 영입할 당시 경남 못지않게 대전 승격을 꿈꾸고 있는 대전이 선수 등록 기간이 개시하자마자 바로 레터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윌리안의 바이아웃을 지불하겠다라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뭐 바이아웃이 발동되면은 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선수가 이제 거절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선수를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 대전은 그 선수 의지를 통째로 흔들 만큼 거부할 수 없는 연봉을 제시했죠. 네. 지금 경남에서 받던 연봉이 뭐 1.5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뭐 당연히 경남 노력을 했죠. 뭐 시도민 구단에 근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여기에도 숨겨져 있는데 윌리안을 붙잡으려면 사실 한 푼 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를 하려면 추경을 받아야 했어요. 도민구단이니까. 근데 하필 이 타이밍이 지난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체제가 출범하는 타이밍이 7월 1일이고 이 사이라서 추경을 받는 것 자체도 원활하지 않았고 이걸 뭔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전문 용어로 이제 외통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바이아웃을 질렀고 잡고 싶은데 우리가 돈이 뭔가를 없고.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 윌리안을 설득하는데 실패를 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은 리그 경쟁팀이 이제 대전한테 같은 부산- 일부 팀이죠. 네. 그리고 같이 지금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경남도 어쨌든 올 시즌 습격을 노리고 있잖아요. 플레이오프 통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경쟁팀의 주장이자 에이스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50만 뼈아픈 달러에. 거예요. 네. 50만 달러. 그러니까 뭐 무고사 선수 같은 경우도 조금 뭐 크게 보면 틀은 다르잖아요. 무고사 선수가 이제 2018년에 K리그로 처음 왔는데 당시에는 이제 키프로스 무대에서 뛰고 있었었고 그래도 거기서도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였고 제가 들은 바로는 처음 이제 무고사 선수가 K리그에 왔을 때 받게 된 연봉이 35만 달러. 네. 왜냐하면 뭐 K리그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었고 유럽에서는 조금은 변방리그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이제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첫 시즌부터 뭐 19골 넣고 대박이 나버렸죠. 두 번째 시즌까지. 그러니까 3년 계약 중에서 2년을 마친 시점에서 이 선수를 재계약해서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인천이 거의 시도민 구단은 상당히 무리를 합니다. 연봉을 2배로 올려줬습니다. 70만 불로. 70만 달러. 뭐 당시에는 이제 시도민 구단이 그 정도 연봉 쓰는 일은 잘 없었지만 인천 입장에서도 이 선수를 잃었을 경우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건 없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연봉을 올리는데 문제는 이미 그 앞선 두 시즌 동안의 무고사 선수 실적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K리그 안 예를 들면 서울 최영수 감독이 이끌도 일단 당시에 서울 그리고 전북 울산 이런 팀들 모든 팀들이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팀들은 외국인 선수에게 그 이상의 연봉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천이 그런 어떤 팀들의 어떤 유혹, 무고 선수를 향한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연봉을 줘야 되는데 연봉으로서도 어느 정도 올려주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바이아웃 조항을 우리가 넣어줄게. 대신에 K리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해외 팀을 상대로는 이게 적용이 되는 1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을 삽입할 테니까 이게 되면은 더 좋은 조건을 받으면 떠나라. 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한 번 더 무고사 선수가 재계약을 하죠. 2020년 말에. 그렇죠. 예. 그때는 90만 불로 올라갔습니다. 90만 불로 연봉이 올라갔는데 바이아웃을 없애질 못했어요. 보통은 그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바이아웃을 없애야 되는데 약간 그 K리그도 전체적인 그 외국인 선수 몸값의 인플레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봉 10억을 갖고는 K리그 최정상급 활약을 펼치는 선수를 완전 만족시켜줄 수가 없게 된 게 세징야 선수도 15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K리그는 2021년부터는 승리 수당을 해지. 제한하고 있죠. 제한. 네, 제한을 100만 원으로 제한을 그렇죠. 네.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100만 승리 수당이 일단은 줄었고 거기다가 2018년부터였나요? 세율 그렇죠. 적용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35%가 빠져요. 네. 이 두 개의 문제 때문에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100만 달러 연봉을 받아도 뭔가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는데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이 바이아웃을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도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스스로의 발등을 찍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무고사가 좋은 활약을 펼칠수록 그보다 많은 이적료를 받았어야 됐지만은 당시에 우리가 무고사를 잡으려고 하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그게 아니라면 무고사를 보냈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바이아웃이라는 조항을 통해 가지고 무고사를 2년 더 지금 2년 반을 더 인천에 붙잡게 한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K리그의 아픈 상황이고. 그러니까 바이아웃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선수를 조금 더 우리 구단에 데리고 네. 있게 만들 수 있는 장치. 협상 조건 중에 그 정도?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어 장치가 아니라 K리그의 바이아웃은 방어 장치가 아니라 선수를 그냥 위로시켜주고 납득시켜주는. 그러니까 바이아웃 금액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보면요 선수 연봉이나 그 선수를 데려올 때 들인 이적료하고 다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예.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도 바이아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포항에 지불했던 이적료만큼을 이제 바이아웃으로 설정을 해놨다고요. 뭐 그거는 금액이 적지가 않으니까는 뭐 어느 정도 방어 장치가 되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구단들이 이제 바이아웃 삽입을 할 때 이제 그 정도. 이게 또 비슷한 맥락이 뭐가 있냐면은 유스 출신 선수들한테 지금 바이아웃이 상당히 남발된다는 거예요. 그 지난 2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이아웃으로 나간 선수 한 명 또 있죠. 오세훈 선수. 네, 그렇죠. 그쵸.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 그나마 그래도 130만 불에 이제 바이아웃 조항이 담기긴 했었는데 금액은 조금 더 높았죠. 무고사 선수보다는. 근데 이제 그때 울산의 김광국 단장이 커뮤니티와 인터뷰 등을 통해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축구라는 이 스포츠가 글로벌 스포츠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어린 나이부터 열려 있고 거기에서의 어떤 몸값들도 다 서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선수를 우리가 잡아두려고 하다 보면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신인 계약이 3,600만 원이고 그 금액이 3년 동안에는 매해 100% 이상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무리 잘해봤자 받을 수 있는 연봉이라는 게 1억 5천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 한번 진출을 잘하면은 그냥 뛰는 거죠 계속. 뛰죠. 네. 그러니까 20살에도 축구만 잘한다고 하면은 은바페가 19살에 이적료를 얼마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연봉이나 이런 걸 봐도 1,500억을 기록을 하면서 나갔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지금 문제가 이런 유스 선수들에게도 구단들이 계약금을 주고 연봉을 주지만 그걸로도 선수들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는 바이아웃까지 걸어버리는. 그러다가 이 선수가 2년 차, 3년 차, 4년 차에 이 선수의 가치가 확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다른 케이스라면 이 선수가 이적료를 200만 불, 300만 불을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적은 이적료만 기록을 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동준 선수도 바이아웃 100만 달러에 이제 헤르타 베를린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비슷합니다.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북과의 우승 경쟁을 위해 가지고 선수 영입을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한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윌리안에게도 무고사에게도 적용이 됐었던 같은 문제죠. 바이아웃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문턱을 우리가 낮춰줄게요. 이거밖에 지금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리그 자체의 어떤 시장, 능력, 구단이 이 선수를 연봉 자체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 파이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식으로 바이아웃을 좀
오남용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에서의 바이아웃의 취지와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성질로 가는 거죠.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방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선수를 이제 설득시키기 위한 수단, 수단. 네, 수단 정도로 볼 수 수단 있겠네요. 뭐 다른 의미로 하면은 뭔가 돈이 아닌 어떤 옵션이나 수당 보너스. 너 축구 우리가 돈은 많이 못 주지만 축구만 잘해. 그럼 너한테 기회가 열려 있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그럼 팬들은 정 줄만 하면 이 선수는 떠날 거고. 왜냐면은 정을 주고 이 선수가 잘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이아웃 100만 불에 이 선수 떠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선수가 또 특히 엄청 잘하고 있으면 그 금액은 너무 낮고 네. 네. 택도 없는 금액이 갑자기 바이아웃이니까 나가겠다 하버리면 프랜차이즈 좀 선수가 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겠네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참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 셀링 리그라는 표현을 쓰면은 우리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리그 안에서의 좋은 선수를 지키지 못하고 팔려 나가는 것을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로 가버렸듯이 가는 걸 우리는 그냥 저지를 할 수가 없는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뭐 시즌 중에 나간 케이스를 얘기했지만은 그 선수들 같은 경우 이적료가 워낙 크니까 사실 그 정도 받고 나가면 사실 팬들도 크게 뭐 네, 그걸로 또 다른 재투자하고, 재투자를 해서 네. 다른 선수를 영입을 하면 되는데 무고사 선수만 봐도 지금 무고사 선수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주어져 있는 지금 자금은 바이아웃 100만 불 거기서도 이제 무고사 선수에게 전혀 줘야 되는 그게 또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바이아웃 중에서. 네, 네. 그걸 떼내면은 이제 한 80만 달러하고 무고사 선수의 자녀 시즌 연봉. 시즌 연봉 한 35만 달러 이 정도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또한 좋은 외국인 선수는 영입하기가 힘드네요, 사실상. 그렇죠. 우리가 네. 보통 뭐 무고사만큼의 실적을 최근에 보였다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리그 안에서 뭐 일류첸코라든가, 포항 시절에 예, 포항 시절 그리고 작년 전북 작년까지 그리고 뭐 라스, 작년 라스. 작년 라스. 예. 작년 라스죠. 근데 그 선수를 데려올 수 없어요. 그 100만 달러 조금 넘는 금액으로는 이정도 이정도의 연봉을 다 연봉까지 감당할 수가 없는 감당하니까. 거. 이게 계속 손해 보는 우리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인식을 바꾸긴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시도민 구단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스타, 레전드. 뭐 그나마 대구 같은 경우가 세징야 선수를 지키고는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위해서 대구는 팀 인건비의 3분의 1을 이제 세징야 선수에게 쏟아붓고 집중을 그렇죠.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요. 3분의 1까지는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 되겠구나. 물론 뭐 세징야는 그만큼의 또 활약을 해주고 네. 있지만 뭐그 무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뺏기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아웃을 남발하는 게 과연 이 적절한 조치인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래요. 스포츠라는 거는 리그의 어떤 구조나 생태계가 스타를 낳는데 결국은 그 리그를 더 키워주는 거는 그 스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안에 계속 스타들이 돌고 머물러 주고 최대한 우리가 그 스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무고사는 지난 4년 반 동안 인천 팬들에게 더할 수 없는 어떤 기쁨, 팀을 세 차례나 강등 위기에서 구해줬고 뭐 해줄 걸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 팬들도 그래 무고사 가는데 우리가 박수를 그가 돈을 보고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준 게 얼마? 해준 게 있으니까는 박수를 쳐서 보내주자라고 하지만은 이게 뭐 잘 되지 않을까요? 윌리엄 같은 경우에 사실 경남 팬들 불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주장이고 에이스인데 뭐 그동안 잡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네. 누가 잘못했건 간에 그렇게 되면은 구단이 경기력적인 부분은 뭐 어떻게든 메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 팬덤을 형성하고 팀의 문화를 형성을 하고 그 스타의 영향력이라는 것 아까 전에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무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천은 강하다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준 아이콘이었는데 그런 아이콘을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려워질 거다. 그런 걱정이 들고 각 구단들은 바이아웃 이 시스템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깊은 논의를 하면서 선수와 좀 호흡을 맞춰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근본적인 점 리그에 돈이 없잖아요. 우리 팀이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만은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맹도 리그 전체가 돈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파이. 솔직히 저는 조금 아쉬운 거 그래요. 아까 전에 수당 얘기도 했습니다만 연맹이 지금 돈을 못 쓰도록 약간 억제하는 정책 분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수당도 그렇고 뭐 아주 큰 영향은 없겠지만은 지금 조만간 K리그형 샐러리 캡. 샐러리 캡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뭐 FFP. 네. 페어플레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또 하는데 이게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수를 지키기가 어려운 구조로 서로 우리가 자충수를 둔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연맹도 이 상황을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22세 이하 선수 육성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육성해놓고 바이아웃으로 딴 바이아웃으로 다른 리그로 보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고다 선수가 떠나면서 아름다운 추억도 우리에게 많이 줬지만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또 네, 숙제? 네.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간다. 하여튼 무고사 가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꼭 K리그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기량이 남아 있을 때 K리그 다시 한번 돌아와서 네. 동상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하시는 인천 팬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애인을 군대에 보냈다고 생각을 하죠. 뭐 많아요. 2년 동안 군대 보냈고 다시 돌아올 걸 기다린다. 그 얘기 진짜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모사가 군대를 늦게 갔다고. 뭐 얘기를 우스갯소리 이렇게 위안을 삼는. 네. 해도 지금 분들도 인천 있어요. 팬들의 소망은 하나예요. 휘셀로베 강등. 강등대라. 네. 강등되면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강등되면 근데 모르지 강등됐는데 무고사 남겨놓고 다 정리할 수도 있지. 그렇죠. 오히려 더 비싸고 이런 선수들 다 정리하고 그들 입장에서 무고사가 오히려 조금 저렴한 편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무고사 선수가 동료들한테 내가 돌아와서 해야 될 미션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저는 무고사도 뭔가 그런 마음.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인천을 와가지고 열심히 외화를 벌고 여기서 쓰고 돈은 거기서 벌고. 한국에서 쓰고. 한국에서 또 벌어야지. 한국에서 벌어야지. 네. 한국에서 송도에서의 네. 삶을 다시 나중에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저도 하여튼 그런 생각은 해요. 그 주변에 우리나라 한국 주변에 있는 그 국가에 있는 리그에서 K리그를 그런 식으로 주시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바이아웃 괜찮은 가격에 지금 좋은 K리그에서 선수. 누가 제일 잘하냐? 바이아웃 얼마냐? 얼마냐? 10억? 오케이 사자. 약간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흐름대로 계속 구조가 유지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 그 경제 순위도 점점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일본하고도 좀 한번 해볼 다이다이 해볼 거의 그렇습니다. 해볼만 하다고 하는데 K리그도 조금 더 이게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드캐리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도 긴 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토론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3명이 했었는데 간략한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무고사 선수는 저에게 있어서 좀 첫 외국인 인터뷰 선수였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최근에 또 이제 득점 장면을 보면 굉장히 눈이 즐거웠는데 그런 선수가 또 J리그로 떠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축구 뭐 팬이기도 하고 뭐 이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리그에서 스타가 떠난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인천 담당 기자는 아니지만 인천이 이 일로 좀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앞서 제가 정리했던 사례들처럼 그렇게 너무 많이 흔들리진 않고 기세를 유지해서 그래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큰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무고사, 대구의 세징야 이런 선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의 아이콘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물론 지금은 끝나버렸지만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이런 거기서 선수처럼 돈이 됐으면 했는데 일단 무고사는 조금은
아쉬운 이제 경력 단절이 생겨버렸고 세징야는 꼭 좀 대구의 영원한 아이콘으로 남아서 동상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구가 서드 유니폼을 얼마 전에 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좀 이쁘게 나왔던데 팬들도 많이 유니폼도 사주시고. 세징야 특히 세징야 세징야 잡아야 유니폼으로 되니까. 세징야 마킹 박아가지고 많이 네. 사주세요. 네, 그러면 세징야 생각하겠지. 나 여기 그냥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 오늘 방송이 현재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국제 국축 팬들의 어떤 논쟁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를 이제 기자들 친절하고 상세한 썰로 끌고 가는 하드캐리입니다. 오늘도 K리그를 비롯한 국내 축구 부흥을 위해서 하드캐리하고 있는 팬 여러분 개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기획 취재해서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요? 개발. 개발.